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고수와 하수가 굉장히 많이 나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둑에서도 고수와 하수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사실 저는 얼마 전에 건물 공사 현장에서 일을 뛰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고 어떻게 우연치 않게 하게 돼서 그 보조라고 하죠. 그 일본말로는 데모도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렇게 보조로 일을 하면서 이제 처음부터 저도 이제 바둑으로 치면 18급의 입장에서부터 일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일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배워가면서 도대체 현장에서 일을 잘하는 고수들 그리고 일을 못하는 하수들 어떤 차이가 있나 궁금해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히 몇 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일을 잘하는 사람, 고수와 하수가 나뉘는 그 포인트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바둑에서도 그게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을 잘하는 고수 그리고 일을 잘 해나가는 커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예 고수가 되면은 누군가한테 질문하는 일이 적어지고 스스로한테 질문하는 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바둑에서는 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는 그런 게 많아지는데 초보에서 고수로 빨리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진짜 별의별 일을 다 해봤어요. 진짜 뭐 삽질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제 처음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일이라는 거를. 공사장에서 쓰이는 그런 용어들 있죠. 언어들. 땅을 이렇게 몇 평을 이야기하는 뭐 몇 태배, 몇 루베 뭐 이런 말부터 해가지고 뭐 연장 단어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뭘 하라고 얘기를 해도 바로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굉장히 스스로 좀 우왕좌왕하고 덤벙대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다행히도 이 일을 할 때 그 현장 소장님께서 되게 친절한 분이셔가지고 모르는 걸 되게 좀 편하게 물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모르는 걸 물어보니까 친절하게 또 알려주시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물어보면서 일을 배워나가니까 나중에는 조금 손에 익더라고요. 딱 어떤 말을 해도 무슨 말 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림이 좀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공정별로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더라고요. 뭐 토목을 하시는 분, 건축 지으시는 분, 철근 엮는 분, 뭐 해가지고 이제 그런 각 팀들의 팀장 중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일 분배도 깔끔하게 잘하고 그 밑에 일 잘하는 똘똘한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했는지 그걸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예정대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어떤 소통의 부재로 싸우는 일도 많이 없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딱 듣고 자기가 생각한 게 맞는지에 대한 어떤 확인? 그런 게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거랑 또 다른 사람이 말한 거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실수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바둑이 빨리 드시는 분들도 물론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배워나가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빨리 늘어요. 근데 이제 또 질문을 하려면은 그만큼 아는 게 있어야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만큼 공부를 하고 바둑을 직접 둬보고 이러면서 궁금한 것들이 생기는 걸 잘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선생님을 만나거나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꼭 자기가 궁금한 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바둑이 진짜 빨리 늡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질문이 조금 적은 사람들은 뭐 질문이 적은 이유도 알아요. 그만큼 이제 현실을 사느라 어떤 바둑에 좀 시간을 덜 쏟다 보니까 그만큼 또 질문할 거리가 없기도 하고 이미 자기 생각이 좀 굳어진 사람들은 그런 게 좀 덜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알려드렸을 때도 잘 바뀌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바둑이 좀 느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적재적소에 잘 하고 그거를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빠르게 고수가 된다. 라고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고수가 될 사람들의 어떤 두 번째 제가 발견한 특징은 실수를 빠르게 바로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현장에서 뛰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보잖아요. 진짜 실수 많이 했어요. 뭐 지금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바닥에 건물 뭐 놓아질 위치, 땅을 팔 위치 이런 걸 정하기 위해서 실을 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먹줄 때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먹줄 잡는 것도 처음에는 제대로 잡을 줄 몰라가지고 막 이상한데 이렇게 표시했는데 약간 다른 데 찍어가지고 막 다시 치기도 하고. 아, 그거 있었어요. 현장에서 보통 공사를 하면은 땅을 이렇게 파잖아요. 그러면은 땅을 무조건 깊게 파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해진 만큼 높이만큼 파야 되는데, 이제 그 레벨이라는 걸 이렇게 잡고 이제 레벨을 맞춰서 요거를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뭐 소장님께서 이 장비 가져오신 포크레인 기사분에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평탄화 작업 나라시를 할 건데 그럼 뭐 몇 미리를 팔아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중간에 제가 잠깐 보조로 서면서 그 레벨기 이제 줄자 잡고 이렇게 막 도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 숫자가 더 파야 하는지 덜 파야 하는지 이걸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표시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거꾸로 말씀드려가지고 덜 파야 되는데 좀 메꿔야 되는데 더 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작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소장님 오셔가지고 아 이거 지금 거꾸로 얘기했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넘어가는데,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하니까 아 내가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계속 캐치를 하고 좀 신경을 썼어요. 그거를 틀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래도 조금 일을 할 때 좀 실수가 덜해지고 하니까 뭔가 일을 할 때 보조할 때 좀 빨라지는 것도 느끼고, 약간 아 드디어 1인분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 바둑에서도 진짜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뭐 세계 1인자 신진서보다도 실수를 하는데, 사실 뭐 취미로 하는 분이 실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바둑 둘 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게 내가 실수를 한 거를 모르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실수를 한 거를 내가 알았다 그러면은 아 그 실수를 내가 다시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은 바둑이 절대 안 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몰랐던, 내 스스로 모르는 어떤 뭐 나쁜 습관이나 실수가 있어서 그거를 선생님이 딱 알려줬는데, 그거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다가 다음에 바둑 둘 때 똑같은 실수를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실수가, 이런 실수가 있다, 지금 이런 게 안 좋다라고 알려줘도 그게 바뀌지 않으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알려드려도 실력 향상이 될 수가 없어서 고수가 되기엔 좀 굉장히 어렵죠. 기본적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사람이 발전을 하잖아요. 이게 바둑이든 뭐 공사 현장 일이든 뭐 다른 일이든 여러 가지 뭐 어디에도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실수를 내가 모르고 있을 때 누가 알려줬다면 정말 감사하게 듣고 고치면 되고, 내 스스로 실수한 거 안다면은 다음엔 최대한 그거를 안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결국은 고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수가 될 사람, 고수인 사람들의 제가 본 세 번째 특징은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뭔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다시 좀 원래대로 좋아지는, 평소대로 돌아오는 그 탄력적인 성향을 말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실수에서 배운다 하고도 이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람이 실수를 누구나 하잖아요. 실수를 했을 때 아 내가 실수한 거에 자꾸 뭔가 뭐 자기 비하를 하고 뭐 자기 자괴감에 빠지고,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거기서 빨리 벗어나는 사람이 결국 고수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혹시 그 옛날 드라마 올인이라고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올인의 주인공이 이병헌 씨였잖아요. 이병헌 배우가 주인공이었는데 그 배우의 실제 모델 인물이 차민수라는 프로 포커 플레이어면서 바둑 프로기사이신 분이에요. 뭐 저한테는 이제 프로기사 선배님이시죠. 어쨌든 그분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포커에 대한 걸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뭔가 바둑이 엄청 유리할 때는 내가 실수하지 않으면 뒤집힐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카드 게임, 포커, 뭐 홀덤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게임의 경우에는 확률적으로는 내가 99% 이기더라도 1%의 확률로 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로 지게 될 때 되게 마음이 좀 심란하고 약간 좌절하게 되는데,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보니까 차민수 사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을 다시 되돌리는데 30초면 된다. 30초 만에 내가 그렇게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확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도 마음을 돌릴 수가 있다면 저는 그거는 진짜 마음에 평정심이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진짜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사람이 될수록 실수에서 초연해지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찾아 나가는 그 능력 자체가 되게 좋아지긴 해요. 뭐 공사 현장에서도 이제 좀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실수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좀 낮게 처리를 하시는 경우를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뭐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요거는 좀 마음가짐의 문제 같아요. 누구나 저도 실수를 많이 하고 정말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하는데 실수했으면은 그거를 고치고 빨리 더 좋은 방법으로 그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 실수에서 배우고 그 실수에서 빠르게 회복해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찾을 수 있는 이 마인드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수의 네 번째 특징은, 제가 본 네 번째 특징은 작은 것에도 굉장히 꼼꼼하고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거 정도 대충 해도 별일 없잖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 나사가 하나 빠져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건물이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런 나사 하나 조임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볼트 하나 잘 조여야 되고, 용접 하나하나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고, 뭐 구멍이 난 게 있으면은 실리콘으로 이렇게 마무리까지 하는 걸 되게 꼼꼼하게 하시더라고요, 고수분들은. 물론 그만큼 손이 많이 가고 힘든 건 맞는데, 이 얘기를 해주신 분이 현장 소장님이셨는데, 이렇게 해야 뒤에 AS 얘기가 안 나온다. 이게 공사라는 거를 대충 해서 하고 나서 뭐 6개월 지나고 몇 개월 지나는데 고장 나가지고 다시 와서 그 공사를 다시 손을 보는 것보다 처음부터 아예 꼼꼼하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 이게 그 이후에 AS도 없고 오랫동안 잘 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저는 되게 공감이 됐어요. 이제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도 보면은 뭐 이창호 구단, 뭐 조은영 구단, 이세돌 구단, 뭐 은퇴했지만 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기사는 뭐 신진서 선수, 뭐 중국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지만 예외 없이 정말 디테일한 부분, 어떤 수익기의 그 짜잘짜잘한 부분하고 끝내기 마무리, 이런 부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완벽하게 두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되게 끝내기의 어떤 마무리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쓴 타입인데,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고, 보통 고수들 경기는 반집 승부가 많이 나잖아요. 끝내기에서 한 집 손해를 보면은 바둑의 승패가 바뀌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게 하수들의 경기는 사실 10집, 20집, 뭐 100집, 만방 차이도 많이 나지만 고수들 경기일수록 그 집 하나 때문에 승패가 바뀌고 결승에서 우승하는 사람과 준우승하는 사람이 나뉘고 억대로 상금을 버는 사람과 1,000만 원대로 버는 사람, 상금을 못 받는 사람,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고 정말 꼼꼼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너무 대충 하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도 결국 위까지는 올라가지 못해요. 제가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정도 잘한다는 선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하나같이 디테일한 부분에 정말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디테일한 부분을 꼼꼼하게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수가 될 사람, 고수인 사람들의 5번째 특징은, 제가 본 이 특징 되게 좀 인상 깊었는데, 고수일수록 좀 상생하려고 많이 하고 하수일수록 욕심을 많이 내더라고요. 이거는 바둑 하시는 분들은 진짜 바로 딱 아실 것 같은데, 예로 좀 들자면은 이 바둑은 결국 1대1 경기이기 때문에 서로 한 번씩 턴제로 내 집을 만들고 상대도 상대 집을 만드는 이런 게임이잖아요. 결국 상대보다 많은 집을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그 하수분들은 보통 바둑을 둘 때 계속 상대가 집 지은 모양이 커 보여가지고 거기를 계속 파고 들어가요.
난 네가 집을 짓는 꼴을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되게 파고 들어가는데, 파고 들어갔다가 내 돌이 공격을 심하게 당해가지고 몰리고 나오면서 결국 다른 데서 손해를 많이 보고 바둑을 그르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포진해 놓은 돌들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요. 그래, 여기 너가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내가 인정해 줄게. 하지만 나는 반대쪽에서 이만큼 먹을 거야. 이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요. 고수들은 누구나 이런 마인드가 장착이 돼 있는데, 그래서 프로들 경기 보시면은 뭐 모양 만드는 무작정 들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어느 정도 서로 포진을 해놓고 모양은 어느 정도 서로 여기까지는 인정해주지만 이제 인정할 수 없는 선에서는 또 이제 들어가고, 이런 줄다리기가 서로 계속되면서 상생과 어떤 변화가 계속되는 건데, 이게 그 욕심만 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결국 좀 결과가 안 좋고 실력이 안 느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욕심내는 사람 진짜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걸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도 봤어요. 원래 이제 일당으로 보통 돈을 받잖아요. 일당으로 돈을 받는데 3일을 일하면 3일치를 받는다고 치면은 일부러 일을 조금 천천히 해가지고 4일 나와서 4일이라고 돈을 받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봤고,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이런 식으로 욕심을 부려서 그런 케이스도 봤고, 이게 원래 다른 사람에게 일을 넘기고 가야 하는데 자기가 다 하겠다 욕심을 부리다가 좀 사고를 내는 사람도 많고, 이런 케이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진짜 이게 좀 욕심 많은 사람들이 당장은 좀 돈을 벌지 몰라도 결국 평판이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나 늘 현장에서 찾아주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서로 뭔가 이해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좀 탑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정말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일을 잘하고 고수가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돈도 당연히 중요한데, 모든 걸 막 돈 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서로 상대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으면서 나도 이익을 얻고 뭔가 배워가는, 요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후에 이제 그런 가치, 돈이라든가 어떤 가치를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것도 제가 참 현장에서 보고 느낀 굉장히 큰 교훈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다음에 뭔가 또 기회가 되면 이런 식의 컨텐츠를 한번 찍어볼게요. 참 바둑에서 배우는 교훈들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는 교훈들, 이런 것들을 뭔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좀 효과적으로 잘 전달을 해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계속 한번 찍어볼게요. 이런 영상이 좀 재미가 있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